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자, 4.15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30대는 전체 유권자의 약 36%가량을 차지합니다. 이게 3분의 1 정도 가량,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 가량 되는 그런 비율인데요. 통상 우리는 60대 이상을 보수, 20, 30대는 소위 진보적 성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번 총선에 어떤 성향을 보일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반년 전에 2030은 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나? 라는 심층 취재 기사를 쓰셨습니다. 네. 또 반년 뒤에는 조국 사태는 2030의 표심을 변화를 가져왔나? 이런 기사를 쓰셨고요. 이 취재를 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먼저 이번에 쓰셨던 기사를 좀 한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20대, 30대에 대해서 다시 그룹 인터뷰를 하셨는데 총 27명에 대한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은 20대는 반문 인식 높아졌고 30대는 지지정당 견고해져. 그래서 오늘 요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반년 전에 2030은 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나라는 주제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에 40명 그룹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약간 좀 뭐랄까요, 기성세대들이 2030 세대를 보면서 그 진보적인 성향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철이 없다. 예. 뭘 알고나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네. 분석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이유는 그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감과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정치 감이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 기성세대 이상은 대통령 할 때 예. 이승만, 네. 박정희 뭐 네. 이렇게 돼 있죠. 도식화가 돼 있죠.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2030 세대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20대에게 기억하는 대통령을 물어봤습니다. 네. 20대의 대통령의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세대가 어리다 보니까는 네. 가장 근래에 있는 대통령을 생각을 하나 보네요. 이 사람들에게 뭐 김영삼, 노태우, 그다음에 그보다 앞서 전두환, 박정희를 얘기하면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할아버지들 아, 정도 치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30대들에게 물어보면 이들은 좀 더 이제 나이를 더 네. 먹었잖아요. 네. 보통 김대중 시대부터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좀 거슬러 올라가 있네요. 네. 30대가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그 기성세대들, 특히 이제 60년 이상의 그 중장년층에서 볼 때는 굉장히 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세력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지 네.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네. 쫓아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년 전에 그 기사를 썼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조국 사태라고 하는 네. 전대미문의 아주 네.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사건이 굉장히 2030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네. 이게 궁금해서요. 네. 제가 반년 만에 네. 반년 전에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 한 3분의 1은 다시 만났고요. 네네네. 일부는 또 새로 만나서 네. 그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반년 전에도 그렇고, 저도 30대 후반인데, 네. 이 2030 세대들이 보는 자유한국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일단 이미지부터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막말, 꼰대, 네. 꼴통, 낡음, 네. 적폐, 음. 호통, 수구, 음. 극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게 하나도 거의 없죠. 하나도 없네요, 진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네. 정의, 공정, 음. 공공, 세련, 아마추어, 바보 음. 같은 이미지.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그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정의, 네. 공정과 전혀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들에게 네. 과연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 30대가 어떻게 좀 구분지어졌는지. 근데 한번 제가 말씀해 물론 주시겠습니까? 27명을 네. 만나고서 그것을 전체 표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태까지 이제 세대의 기사를 주로 써왔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20대와 30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20대는 조국 사태를 입시 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보통 통상
입시를 치른 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음. 모든 다른 조국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무슨 사학 비리 사태도 있었고 예, 무슨 예. 펀드 문제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들에게 20대에게 조국 사태는 그 조국 딸이 네. 그 위조된 증명서를 가지고 진학을 한 입시 음. 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였겠네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논문 저자 문제가 됐잖아요. 예. 과연 고등학생이 제1 저자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굉장히 시사평론들 하시는 분들은 뭐 논문 1저자의 의미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 대학생들은 이 의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지금 논문을 쓰고 또 네. SGI급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기 때문에 네. 그 보통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시판 중에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예, 처음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교 예. 시간표 스케줄 짤 때 음. 전국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쓰는 거 줄여서 에타 게시판이라고 하는데 에타.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런데 뭐 조국 딸 뭐 제1 저자인데 네. 그런데 뭐 나경원 아들도 무슨 저자라면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실은 뭐 현혹될만도 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이 대학생들 사이트에서는 대학생들이 제1 저자와 제4 저자가 어떻게 다른지 네. 또 SGI급 논문이란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20대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일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이 어리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20대 유권자들의 이런 심리들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30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30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입시를 치른 지가 좀 오래됐고요. 예. 30대는 사실 우리 세대들 중에서 가장 바쁜 세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장에서는 이제 취업한 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돼서 예. 밑에서 치이고 신입사원에게 치이고 위에서는 이제 오히려 눌리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리 과장들 하는 나이고요.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결혼한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뭐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 키우는 때입니다. 굉장히 삶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치인 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같은 거 막 꼼꼼히 보고 이런 거 별로 네.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성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지역색도 이제 한몫을 하고요. 보통 뭐 TK라 그러죠. 네. 그런 부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좀 더 보수적인 성향, 또 이제 호남 분들은 좀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도 이들은 전혀 조국 사태를 입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국 사태는 정의의 실종, 정의의 부재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네. 보면은 20대 중에 제가 가장 네.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두 명을 이제 만났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멘트가 이렇습니다. 네. 조국 보면서 하나도 놀랍지 않던데요.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저럴 줄 알았고 네. 이번에 아주 싹 털리는구나 네. 싶어서 통쾌했습니다. 네. 조국 일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쉴드 치는 네. 보호한다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또 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조국한테 심정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죽어도 안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자 얘기였습니다. 네. 자, 반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럼 끝까지 자기 편 들어야지 흠집 좀 났다고 팽시키는 게 정치입니까? 부정선거에 했던 사람들 잔당이고 차떼기 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자기들이 역사의 한 짓을 한번 보세요. 조국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한 것에 뭐 발톱에 때라도 되겠어요? 이번에 좀 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물고 뜯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아직도 민주당이 힘이 약해서 이렇게 한국당한테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대는 이게 조국 개인과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네.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럼 20대와 30대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총선에서 어떻게 네. 표심이 반영이 될지 네. 이게 궁금한 건데 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20대는 이제 보통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이번에. 왜냐면 사실은 이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20대의 문제가 이렇게 지친 줄 몰랐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진 것 아예. 그렇죠. 그 문제가 또 있죠. 20대에게 솔직히 30대는 아르바이트는 잘 하지 않죠. 보통 예. 직장 생활하죠. 네. 20대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 최저임금으로 오르면 내 알바비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알바비 없어졌더라. 그렇죠. 특히 요즘 TV의 한 사이트 광고에서 요즘은 꿀알바가 아니라 알바가 있으면 꿀알바다라는 TV 방송을 맞습니다.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거기다 탈원전. 전 탈원전도 되게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오죠 이게? 탈원전이 네. 서울대 이제 원자력공학과 같은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이 공대생들에게 일자리를 뺏은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격탄이 많았죠. 네, 예.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보는 어쩔 수 없죠. 20대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부동산 가격 인상, 월세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당장 자취방 돈이 오른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던 20대들이 조국이라는 사태를 맞으면서 정말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과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네. 20% 정도는 네. 한국당으로 돌아온다. 아, 20% 정도. 네. 상당한 그러면 퍼센테이지인데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20% 정도는 네. 그냥 민주당에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네. 근데 더 제일 문제는 제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절반 이상은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 아. 투표를 하지 않겠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물어봤어요. 예.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권리인데 그렇게 또 특히 20대가 막 돼서 한번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을 텐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대들은 보통 우리는 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네. 좀 거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차선이란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그냥 싫으면 내 편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데 굳이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차선을 선택해라. 그냥 나는 안 하고 말래. 라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다는 네. 얘기네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 이른바 반문연대라고 불리는 이제 보수 통합이 이제 미래 통합당인가요? 네. 라고 이제 출범을 해서 황교안, 유승민이 이제 한 배를 탔는데 이제 거기에 뭐 안철수 씨 지금 정계를 네. 복귀, 안철수 씨까지 많이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보수 연대가 이제 하나의 어떤 단일 연대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네. 파워풀할 거라고 봅니다. 20대에게는요. 왜냐하면 20대들이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히 분노가 많기 때문에요. 반문 성향은 좀 강합니다. 다만 네. 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을 찍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것이지 네. 만약에 반문으로 뭉치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보다는 예. 뭔가 통합된 보수의 이미지로 갈 경우 저는 20대에게 굉장한 몰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예. 30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원래 지지 세력은 더 확고하게 한국당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 세력은 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일부 뭐 30대는 사실 중도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일부 중도 같은 경우는 반문이 될 경우에 네. 충분히 1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반문연대가 형성되느냐 아닌가는 특히 2030 젊은 층의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2030 세대의 표심,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추이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선은 계속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030 세대가 어떤 선택을 되게 주목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또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고 그리고 저희 월간조선TV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